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뭐 거래량이 뭐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없지도 않게 좀 뭐 소소하게 계속 꾸준하게 사람들이 많이 문의는 계속 많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대짜 비싸 진짜.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진짜 10개 이상씩은 들고 다녀야 어디 가서 뭐 하나 좀 10개도 못 사는 데도 많지만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자면 우리가 민간이랑 공공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5, 6대책 공공재개발은 공동시행자 방식이다. 2, 4대책 공공재개발은 직접 시행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현금 청산일이 다르거든요. 이제 5, 6대책 공공재개발은 2020년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에,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신축 빌라가 안 나올 뿐이지 멀쩡 물건들은 다 나온다. 2, 4대책 같은 경우는 원래 2021년도 2, 4대책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 현금 청산이었다가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로 바꿨거든요. 그게 2021년도 6월 29일, 즉 2021년도 6월 30일 이후부터 등기 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2, 4대책 가면 이제 큰일 나겠다. 왜냐면 주민들이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이거는 이전에 얘기했었으니까 그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법을 왜 바꿨었냐라는 게 2, 4대책 이후로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뭐 이게 도대체 여기 공공재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야 이제 너는 현금 청산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시점을 뒤로 미뤘어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미룬 이후로도 지금 5차 지정, 6차 지정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7차 지정, 8차 지정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버리면 나는 여기를 공공재개발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막 요즘 오세훈이 민간재개발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재개발 될 걸 기대하고 샀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찜 하면서 막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난 현금 청산자로 바뀌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막 반대도 되게 많고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공공재개발 지정된 데들 있잖아요. 특히 2, 4대책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되게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차분해요. 뭐냐면 그분들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공공재개발 지정된 데들은 일단은 여기 노후도 오케이, 정부가 인정해줬다. 노후도 맞는 거 확실하게 인증해 준 거나 다름없다. 두 번째, 뭐 주민들이 진짜 원해가지고 동의율 66.7%에서 가면 뭐 가는 거고 그 집행부 입장에서도 뭐 안 돼도 상관없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지역 주민들은 생각보다도 평안하게 있는 게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신축 빌라 업자들을 극혐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우리 지역들을 갑자기 신축 빌라 업자가 와서 막 단독주택 헐어가지고 빌라를 막 몇 세대 막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축 빌라. 신축 빌라를.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우선 첫 번째, 노후도가 떨어져요. 노후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 사업성이 무너지죠. 그냥 단독주택 하나였으면 입주권 하나면 되는데 8세대를 지어버렸네? 10세대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지어놨네? 혹은 그 이상을 지어놨네? 어떻게 돼? 입주권이 갑자기 막 분할하는 거죠. 자가 복제하기 시작해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걔네들이 법적으로 청산 기준점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막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겠죠. 그럼 애초에 사업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막 지금 참 업자들도 대단한 게 아예 대놓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들도 팔아요. 이번에 2, 4대책 해가지고 신축 빌라 저거 청산 대상인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면서 파냐면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법이 떼법이 있다고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나온다던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이러면서 얘기하는 누가 책임져? 그 나중에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몰라요. 뭐. 나는 고지했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 오히려 그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오히려 고지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아니면 뭐 투자자들끼리도 막 실제로 지금 2, 4대책 지정된 데들도 그 신축 빌라 조합 이제 주민들이 집단 행동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LH 항의 방문하고 막 우리 입주권 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여튼 개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조합 측만 얘기할게요. 신축 빌라 차치하고 이제 조합 측에서는 일단은 2, 4대책을 지정되니까 건축행위 제한이 걸리죠. 그러면 진짜 2, 4대책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제 신축 빌라가 더는 못 들어서겠다. 그런 부분에서 안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 4대책 지정된 주민들이 저는 결사 반대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냥 조용해요. 동일 뭐 거치는 데들은 거쳐서 가고 안 거치는 데들은 뭐 안 거쳐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사대책 막 반대라 막 뛰두르고 막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결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청산 대상자들, 신축 빌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운동하고 있고 목소리를 막 크게 내고 있죠. 근데 그것도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제 원칙이 없어지는 나한테 개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생애 첫 주택을 빌라로 샀는데 이 실수요자도 현금 청산된다고 이런 것도 그럼 이건 빌라를 잘못 샀다고 봐야 돼요? 그쵸. 둘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5, 6대책이다. 그러면 권리선정 기준이 이후에 빌라를 샀다. 그러면 현금 청산일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이사 대책이다. 그러면 신축 빌라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축 빌라를 샀어요. 구축 빌라를 샀는데도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등기를 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금 청산자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소급입법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아무튼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뭐 제가 헌법학적도 아닌데. 제가 이사 공급 대책 이야기를 꺼낸 이제 핵심은 빌라파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건 정부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우리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 이 빌라파리들이 엉뚱한 빌라를 팔고 있고 거기에 또 규제 청산 이슈까지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이 제재 시장에서 빌라를 좀 잘 고르는 방법. 이것도 참 되게 애매한 거가 공공재개를 묶였다라고 하면 사실 그 빌라파리는 빌라를 잘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축 빌라는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그냥 빼박 넘어가니까 신축 빌라는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라면서 구축 빌라를 팔았어요. 근데 공공재개발도 멋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노후도 요건을 맞춰서 지금 또 오세훈 시장님이 또 뭐 민간 재개발도 뭐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대하고 사놨어요. 그게 또 이제 2021년도 6월 30일 이후에 등기 친 거예요. 그랬는데 노후도도 안 맞는 빌라를 팔았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사기꾼 업자인데 그게 재개된다고 팔았으면. 근데 노후도 맞는 데를 샀는데 이사 대책으로 묶였어. 그건 난 청산 대상자야.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거는 빌라파리도 빌라파리지만 일단 정책의 문제다. 정책 문제가 더 크고 그래요. 이사 대책으로만 얘기하면 오히려 멀쩡한 빌라들도 청산 대상자로 묶일 수 있다는 게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아마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네. 빌라파리들의 문제점은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들을 열심히 팔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고.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현행 규제 상에서 되는 걸 전제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법이 바뀐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면 또 얘기하죠. 조례는 바꾸기 쉽다. 조례를 바꿔도 법에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 노후도를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노후도가 철근 콘크리트조는 30년, 그 외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이건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 기준도 따져보면 도정법에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각 시도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년으로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30년. 이거는 그 서울시 조례가 그래요. 그럼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해도 철근 콘크리트 조도 20년으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노후도가 20년은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동산 플래닛 들어가서 보면 노후도 기준을 저는 19년 차로 소트해 놓고서 보거든요. 그러면 노후도가 깨져 있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맞는 데를 찾기가 쉽지 않고 맞는 데들도 가격대들이 만만치 않고 그런 데들도 진짜 되냐 마냐라는 거는 사실 또 시장님의 뜻이 필요하고 국토부 장관이 먼저 찐발려 놓으면 이거 갑자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개판인데 근데 적어도 재개발이 될 걸 기대하려면 노후도가 맞는 데는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하죠. 프랭이 TV가 접해 채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뭐 제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것도 다 투자해요. 그것도 다 돈을 벌고. 근데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투자하느냐예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다 청사진대로만 가는 거랑 내가 이거 단점 명확하게 인지하면서도 투자하는 거랑 다르고요. 두 번째, 무조건 세금은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다주택자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 저희가 다주택이 된 방법들도 있겠죠. 그렇게 틈새 시장도 있어요. 재개발의 그런 틈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노리고서
하는 방법 이런 거가 아닌 이상 남들이 흔히 말하는 틈새 같지 않은 틈새, 공시가 1억이야 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적폐가 된다 해도 현명한 적폐가 되어야지 그냥 대놓고 나 잡아 잡수세에서 정부가 막 다트 던지면 다 꽂히는 막 종부세 줄줄 막 흘러내 하면서 막 짜리 돌아다니잖아요.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여러분 세금 벌어서 정부의 애국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튼 애국적폐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적폐가 되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던지는데 그 다 맞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쵸.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 근데 계속 때릴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막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요리조리 좀 피하는 그쵸. 기술도 좀 같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촬영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또 다른 이야기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투미. 투미.